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반백살이 넘은 중년 남자입니다. 이 나이를 먹도록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어쩌면 결혼을 안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같이 산 여자가 있고 그 여자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을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일 때 친엄마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아들이었던 저는 아버지가 일하러 가시면 혼자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혼자서 잘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였지만 아버지는 혼자 있는 제가 걱정이 된다며 시골 친할머니 집으로 저를 보냈고 한 달 2번 저를 보려 오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던 해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아버지 차 안에서 새엄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만나는 여자가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며 저보다 6살 어린 딸도 한 명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춘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섭섭해하거나 심한 거부감을 보일까봐 어떻게 저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엄마가 아팠었고 그 누구보다 엄마에게 아버지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것도 섭섭하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엄마를 소개받았고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의 재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의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단 둘이서 같이 살다가 여러 명이서 같이 사니 시끌시끌하고 사람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새엄마도 너무 좋은 분이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의 딸이었던 여동생은 이미 여러 번 아버지를 보고 친해졌는지 처음 보는 날부터 아빠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원래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잘 지냈습니다. 저에게 여동생은 살면서 처음 생긴 동생이었고 여동생에게 저 역시도 갑자기 생긴 오빠였습니다. 약간 어색함이 있고 힘들 줄 알았지만 금세 친해졌고 진짜 친남매들보다 더 사이좋은 남매로 지냈습니다. 6살이 어린 여동생이었기에 학교 갔다 오면 학습지도 봐주면서 놀아주다 보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오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나중에 크면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말하고 다니더니 제가 대학생이 되고 여동생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에게 여동생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춘기이고 예민한 여동생이었기에 잘 알아듣게 설명도 하고 타일려도 보았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여동생이 혼자서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고 저만 중심을 잘 잡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냥 편한 대로 하라고 하면서 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온 가족이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소 들어가는 전날까지 해서 2박 3일로 즉흥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계획도 없이 간 여행이라 민박이나 여관에서 잤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펜션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고 리조트나 콘도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관에서 자려고 누워있으니 곧 군대 들어간다는 생각에 시간도 아깝고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나가서 혼자 바다를 보면서 앉아있으니 여동생이 나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군대 갈 생각에 잠이 잘 안 오냐면서 팔짱을 끼고 제 옆으로 기대어 오는데 아버지랑 술도 한잔했고 평소와 다른 느낌의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여동생의 성장이 또래 친구들 대비 좋은 편이긴 했지만
그날따라 유독 더 성장이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군대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척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빨리 뛰는 심장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2박 3일을 보냈고 훈련소 가기 전날에 부모님과 여동생은 저를 논산에 데려다 주시고 올라가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저 혼자 하루를 보내고 아침에 입대를 할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어떻게 혼자서 입대하라고 할 수 있냐면서 자기라도 같이 갔다가 올라가겠다면서 논산에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버스든 기차든 타고 혼자서 집에 찾아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90년대라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던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위험하다고 같이 가라고 하였지만 여동생은 막무가내였고 다음날 출근 및 가게 문을 열어야 했던 부모님은 먼저 올라가셨고 방학이었던 여동생과 같이 논산에 있게 되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이나 신나게 하다가 입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시절에는 PC방에서도 흡연을 많이 하던 때라 계속해서 기침하면서 힘들어하는 여동생이 신경 쓰여서 나왔습니다. 훈련소 근처에서 여관방을 잡은 뒤에 여동생과 같이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군대 가는 저보다 뒤에서 더 슬퍼하는 여동생 때문에 민망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사서 여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관방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기저기서 뜨거운 몸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 민망해서 서둘려 저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방음이 잘 안 되는 곳이 종종 있는데 90년대 그 시절에는 방음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양옆 위아래에서 시간차로 돌아가며 몸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일단 무시하고 빨리 맥주를 마시고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마신 술 때문에 빠른 취기로 잠이 들었지만 시끄러운 주변 소리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잠에서 깼고 민망했는지 잠을 못 자고 있던 여동생과 눈이 맞았습니다. 한참 동안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는 여동생을 보면서 여동생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았더니 아무 말 없이 여동생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날 저희 처음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휴가 때는 물론이고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여동생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집 근처에 일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저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지냈고 특히 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 너무나 잘 맞고 순종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여자가 눈에도 안 들어왔고 여동생도 충분히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희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이제는 거의 부부나 다름없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